하고 이렇게 엇갈릴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보통 이럴 때에는 잠깐만요. 이게 펜이 왜 이러죠? 펜 색깔이 왜 이러냐? 이렇게인가? 됐네요. 자, 이렇게 만약에 나스닥 지수는 하락하고 S&P 지수가 이렇게 상승 나오는 때에는 보통 우리나라 증시도 어때요? 굉장히 강보합권 내에서 움직일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통계적으로 봐야 돼요. 그쵸? 그래서 통계적으로 봤을 때 항상 이제 강보합권 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 정도는 우리가 예상을 하고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어때죠?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 포지션이 어때요? 지금 매도로 일관하고 있죠. 어제가 외국인이었나요? 외국인이 잠깐 이제 매수로 기관이었던 것 같은데, 기관이 이제 코스피 시장은 매수세로 돌아섰던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개인의 순매수가 지금 이틀 연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죠? 단기적으로는 수급 쪽에서 별로 이제 좋지 않은 부분이 바로 개인이 매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외국인과 기관이 이틀 연속 매수하거나 하게 되면 증시 상승이 보통 1% 이상 올라가요. 보통 평균적으로. 근데 지금 증시 상승이 좀 약하잖아요. 자, 그런 이유들, 그리고 이제 하락세가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에서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증시를 좀 보게 되면 은행 리스크 완화 속에서 지금 기술주 중심으로 많이 올랐었던 종목에서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고 지금 CNBC 쪽에서도 이제 지금 정리가 나오고 있고요. 자, 이제 마이크론과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에 이제 코앞입니다. 지금 이제 3월달을 준비하는 자세로 보시는 게 아니라 3월달이 거의 마감이기 때문에 내일 모레를 위한 매매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4월달을 위한 포트폴리오를 내가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자, 3월 시장은 누가 뭐니 해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힘들었어요. 3월장 힘들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왜 힘들었냐? 양극재만 좋았다. 그죠? 양극재, 그리고 너무 일부 테마들, 예를 들어 뭐 AI라든가 이런 것들, 정말 이런 것들은 진짜 단기적으로 공략하기에도 어려워지는 게 점점 이제 고점 랠리이다 보니까 여기서 잘못 물리게 되면 한 번에 10% 20% 하루만 해도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참 공략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이런 종목을 제외하고 내가 어떤 걸 공략했어도 사실 3월달은 좀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는, 그죠? 굉장히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좀 재미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3월달은 좀 재미가 없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자, 그래서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월달은 어려웠다. 하지만 양극재는 우리가 덤벼들 수 있었던 이유, 물론 사실 저점 매집도 좀 해놓은 부분이 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양극재 같은 경우는 더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뭐예요? 펀더멘탈, 즉 실적과 지금 시가총액과의 괴리가 사실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그죠? 저희가 보통 이제 실적주 연평균 30% 이상 성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뭘 의미합니까? 보통은 23년의 실적을 부여하지 않죠. 24년 혹은 25년 미래 실적을 기반으로 PER 수치를 잡습니다. 주가 수익 비율, 그쵸? 내가 얼마 버는데, 1년에 얼마 버는데, 그것과 이제 시가총액과의 괴리를 PER이라고 하죠. 이제 PER 정도 우리 알아둡시다. 주식하는 사람들이 PER 정도도 몰라서 주식을 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뭐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PER 수치는 이제 대다수가 이제 연평균 30% 정도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고성장이 나오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보통 30배 깝니다. 그래서 양극재 이런 기업들이 작년도에 그 정도 PER 수치를 부여받았었던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 때문이야. 아직 고성장하기 전인데 이제부터 시작인데, 왜? 공장 완공이 22년도에 끝나서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실적 랠리가 시작이 되는데, 그쵸? 이제부터 시작인데 당연히 고평가를 줘야겠죠. 그 이후부터를. 그래서 지금 양극재 뭐 이런 것들은 지금 25년까지의 성장,
엄청나죠. 10조 원이 넘게끔 성장한다. 이런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 때문입니다. 하다못해 30년까지도 고성장하겠죠. 그죠? 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어쨌든 2차전지 지금 뭐 AI, 로봇 이런 것들 위주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 테마와 섹터를 반드시 구분하셔야만 여러분들이 리스크 없는 투자가 가능하시다. 그리고 물리더라도 더 살 수 있는 용기는 어디서 발생해요? 실적, 펀더멘탈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을 잊으셔선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비슷할 것 같아요. 뭐 2차전지 관련해서 뭐 랠리가 좀 나올 수도 있겠고, 그죠? 2차전지가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오늘 같은 경우 로봇이 움직이기 굉장히 좋죠. 자, 로봇 중심의 랠리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된 배경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첫 번째, 제가 어제 짚어드린 내용이잖아. 왜? 화요일 날은 뭐가 움직일 수 있다? 저출산 혹은 이거 어제 짚어드린 내용이죠. 이런 거 아무도 정리 안 해줍니다, 여러분들. 저출산 그리고 로봇 미래 전략 컨퍼런스가 있어요. 그럼 이런 게 로봇주가 움직일 수 있겠네. 아, 관련해서 뭔가가 나올 수가 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직접 주재하는 행사가 가장 큰 거지만 어쨌든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어떤 게 나올 수가 있겠구나 정도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잖아요. 여기다가 만약에 개별적인 재료가 뜬다. 예를 들어 로봇 미래전략 컨퍼런스가 있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삼성이 또 로봇 M&A를 할게요 라고 한다. 그럼 로봇주 폭등이에요. 이땐 2차전지 안 갑니다. 절대 안 가죠. 왜? 로봇주가 훨씬 더 크니까. 어디가 재료 큰가에 따라서 시장은 빠르게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근데 뭐가 있냐? 요게 있네. 그죠? 사실 어제 뜬 거예요. 어제 뉴스 뜬 건데 갑자기 시간 외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뭐냐? LG전자가 LG 클로이 서브봇 신제품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르면 내달 출시라고 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도 중요한 거 내달, 다음 달까지도 테마를 탈 가능성이 있겠다. 혹은 오늘 만약에 급등했다 치면 어떻게 됩니까? 쭉 눌렸다가 다음 달에 이제 출시 일정 대략 맞춰서 한번 급등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죠? N자 파동 그려갈 가능성이 좀 있겠죠. 이런 것들은 기억을 좀 해둡시다. 자, 일단은 2세대, 지금은 3세대를 이제 출시하는 건데 2세대를 출시한 지 2년 만에 신제품 3세대를 출시를 한다. 이르면 내달 선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자, 내달 선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가 보통 뭐예요? 통상 로봇 신제품의 전파 인증 등록 이후에 한두 달 내로 출시하더라. 근데 정확한 것은 뭐예요? LG전자 측은 공식적으로 신제품 출시 계획에 대해서 확인해주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직은 4월달이 될지 5월달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로봇주가 한번 또 움직일 수 있죠. 지금까지는 삼성이 먹고 살게끔 만들어줬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 이제 LG가 먹고 살게 좀 해줄 거고, 그 이후엔 또 누구 있겠어요? 로봇 뭐 할 수 있는 것들, 뭐 두산 이런 애들, 그죠? 현대, 지금까지 현대차, 삼성 얘네 두 개가 다 지금 테마 만들어 줬었잖아요. 근데 LG까지 합류, 그 다음 뭐예요? 그러면 두산 합류 해야죠. 그죠? 그래서 4, 5월 달까지는 또 로봇주들이 좀 좋을 수가 있어요. 물론 앞으로는 지금 워낙에 고점이기 때문에 정말 이제 저평가된 것들, 그리고 바로바로 지금 혹시나 이슈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것들, 뭐 M&A를 한다든가 피인수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주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좀 추측이 됩니다. 어쨌든 알아보실 필요가 좀 있겠고요. 관련주로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로보스타. 당연히 기본적으로 LG는 로보스타야. 그죠? 직접 투자했으니까. 삼성전자가 어디에 투자해? 레인보우 로보틱스 투자했듯이. 그럼 누가 대장주예요? 레인보우지. LG전자는 로보스타. 그래서 로보스타, 로보티즈, 뭐 SBB테크 이런 것들이 오늘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지만 역시나 뭐 대장주는 로보스타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죠. 그죠? 이렇게 해서 한번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빠르게 스캔해 드릴게요. 자, LG 디스플레이가 LG전자에서 1조 원을 빌린다고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도 잘 모르시는 내용이고, 사실은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LG 디스플레이가 LG전자에서 1조 원을 빌려요. 자, 이거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운영자금을 선제적으로 확보한다. 자, 호재인지 악재인지부터 설명드리면 LG 디스플레이 입장에선 호재입니다. 왜? 은행에서 차입하기가 점점 어려워졌어요. 이자율이 더 높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지금 나오는데 차입기간 오는 30일부터 2026년 3월 30일까지 3년이다. 3년 동안 이자율 보세요. 연 6%. 은행에서 지금 차입하려고 그러면 7, 8% 내야 됩니다. 7, 8% 내야 돼요. 특히나 LG 디스플레이. 지금 적자 종목이거나 재무 구조가 엉망인 곳들은 은행에서 차입 잘 안 해주려고 해요. 안 빌려주려고 합니다. 돈 빌려줄 수가 없어요. 뜯길 수도 있으니까. 규모가 굵직굵직한 LG 디스플레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 LG전자 쪽에서 돈을 빌려가는 겁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자, 이걸 토대로 어떻게 하냐. LG 디스플레이는 당연히 확보한 자금을 토대로 TV 시장 내 점유율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메타 테크놀로지 같은 초격차 기술로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명 게이밍 OLED 등 시장 창출형 사업을 가속화해서 성장 동력을 갖춰나갈 전망이다. 자, 지금까지 했었던 건 뭐예요? 지금까지 LG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악화된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들, LG 디스플레이 뭐 했어요? LCD 했죠, LCD. LCD 사업에서 빠르게 OLED로 갈아타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굉장히 애먹었습니다. 자, 하다못해 국내에서 돌리고 있었던 LCD는 생산해요, 안 해요? 지금부터 안 하죠. 그죠? 안 하죠. 초적자 사업 이런 것들은 굳이 진행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빠르게 갈아타야 돼요. 자, LG에서 휴대폰 사업 굉장히 쓸데없이 오래 했죠. 다 접으라고 했어요. 근데 그걸 10수년간 계속해 하다가 계속 깎아먹었어요. 자, 오히려 그 사업부 매각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오르죠. LG전자 올랐잖아요. 그 이유 뭐예요? 쓸데없는 휴대폰 사업으로 수조 원씩 적자 내니까 하지마. 차라리 버려. 갖다 버려 빨리. 하니까 주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돈 안 되는 사업들은 물론 초창기에는 돈이 안 될 때가 많아요. 특히나 이제 신성장 동력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수소사업 흑자 내고 있는 기업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수소기업은 절대로 흑자 내고 있는 기업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가장 유명한 전 세계 최대 기술을 갖고 있는 곳들조차도 지금 흑자를 못 내요. 지금 흑자 내고 있는 기업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수소사업 때문이 아니에요. 뭐 때문이에요? 다른 사업을 뭔가 하나 하고 있는 거예요. 수소사업으로 흑자 내고 있는 기업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수소사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비전이죠. 앞으로 2030년, 2040년이 기대되는 거예요. 근데 휴대폰은 아니었잖아요. 그죠? 10수년간 다 해와갖고 이미 애플과 삼성전자 뭐 하다못해 중국 저가 제품들 뚫고 가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LG전자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말아먹었죠, 결국. 자, 마찬가지 LG도 빨리 LCD 접고 OLED로 갈아타야 되고, 그리고 전장용, 그렇죠? 이런 거에 이제 포션을 빨리 올려놔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것들은 신성장 동력을 얼마나 빠르게 키우는지가 이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지금까지 주가가 굉장히 좋지 못했는데 이것을 토대로 좀 좋아질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지난달에 이제 자회사 삼성 디스플레이로부터 운영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20조 원 장기 차입했죠. 그죠? 그만큼 지금 은행이 20조 원 차입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런 거 어떻게 해요? 유상증자를 토대로 원래도 많이 해요. 유상증자. 근데 지금 유상증자 안 하고 계속 그냥 장기 차입하는 쪽으로도 많이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최근에 얼마나 이제 자본 조달하기가 어려운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2025년까지는 사실상 이제 생존을 잘 하셔야 돼요. 대기업들도 생존에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 다음에 성장입니다. 일단 버티자. 올해 경기 침체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미 오고 있잖아요. 우리 느끼고 있잖아요. 피부로. 너무 힘들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잘 생존해서 버텨서 우리가 다음 후속 크게 먹을 것들을 잘 공략을 하게 되면 반드시 큰 돈 법니다. 그죠? 항상 위기 상황에서 누가 살아남느냐? 나머지를 다 먹게 되어 있어요.
자본시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가 그래서 올해 정말 포트폴리오 잘 짜서 생존만 잘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25년까지 우리는 굉장히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런 것들을 잘 토대로 여러분들이 종목들을 좀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고요. 자, 어쨌든 오늘 제가 이제 설명드릴 건 로봇주 정도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일단 뭐 LG 디스플레이 이 이슈에 따라서 좀 수혜주로 볼 수 있는 거는 라온텍, 선익 시스템 정도?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선익 시스템은 특히 이제 삼성과 LG가 OLED 사업한다라고 했을 때 관련된 걸로 수차례 정도 부각받은 적이 있었던 그런 기업입니다. 라온텍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라온텍 한번 볼까요? 저도 여러 가지 종목을 찾아봤는데 없어요. 라온텍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신규 상장주로서 지금 현재 신규 상장주 랠리 양상에 따라서 또 추가적으로 또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이 좀 호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라온텍과 선익 시스템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선뉴스 방송 여기서 간단하게 좀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도 시청 모두 수고하셨고, 오늘과 같이 이렇게 하루에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이 정보든 지식이든 습득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